네, 이번 시간부터 원가액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서 적어도 3문제 정도는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 볼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 원가액이랑 재무액의 비교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회계원리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재무액의 파트가 되겠고, 자, 요거는 우리가 정보 이용자가 주주나 채권자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정한 우리가 이런 경영 성과 등을 일정한 표에다가 강제적으로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자, 이런 재무제표의 양식으로 우리가 보고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원가액에는 내부 관리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경영자, 즉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정한 양식이 필요 없고 회계 기준도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 기업에 맞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원가액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이런 원가액에는 제조업, 즉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원가액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비교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액의 특징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원가를 집계 한다. 자, 요거 우리 제품 매출원가라는 거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과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는 거 맞고요. 자, 마지막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서 외부가 아니고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죠. 그래서 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원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1번 보시면 도소매업 등에서 매출원가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한 회계 과정이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틀린 거는 자, 도소매업이 아니고 자, 우리 제조업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82페이지 보시면 우리 원가에 대한 개념 등이 나오죠. 자, 보시면 재화나 용역의 획득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원가라는 개념은 자, 특정한 목적, 자,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그러한 주로 이러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등을 원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원가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조원가라고 해서 식이 나와 있죠. 자, 제조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이렇게 3가지를 더하면 제조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더한다라는 이 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접 재료비라는 게 뭔지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직접 재료비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 제품에 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사와서 그 재료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러한 직접 재료비는 그 재료비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재료 사용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만드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봤을 때 그 빵의 재료 있죠. 밀가루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버터 이런 것들이 직접 재료비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노무비라고 있죠. 자, 이거는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노동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당연히 우리가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그런 노동력을 직접 노무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조 간접비라고 있죠. 자, 우리 제조 간접비라는 거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제품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위에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면 제조 간접비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원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빵을 만드는 그런 업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빵 공장에 빵에 대해서 기계를 돌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계들에 들어간 뭐 전기료 같은 거 또는 수도료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조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가에 대해서 나누는 분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원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보시면 직접 원가랑 간접 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 요거는 방금 봤던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아까 전에 봤던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즉 제조 간접비다라고 하면 간접 원가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도 우리가 원가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기본 원가, 그 다음에 가공 원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 원가라는 거는 자, 두 가지의 합이에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우리는 기본 원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라고 있죠. 자, 이거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에 대한 구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더하면 기본 원가, 그리고 또 두 가지 더하면 가공 원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본 원가는 다른 말로 직접 원가, 우리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잖아요. 그래서 직접 원가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다른 말로 전환 원가라고 한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원가의 분류라고 8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추적 가능성 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다 라고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를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를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변동 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조업도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업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냥 생산량이라고 쉽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업도 즉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서 총 원가가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증감한다. 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가 10개를 만들면 변동 원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드는데 20개를 만들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변동 원가가 20만 원이 든다. 즉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원가가 변동 원가가 되겠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전에 빵 만들 때 뭐 밀가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 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생산량의 변동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총 원가가 일정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임차료 월세를 매달 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원가가 고정 원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준 변동 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혼합 원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지가 않죠. 변동 원가는 변동 원가인데 준 변동 원가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휴대폰 요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휴대폰 요금 낼 때 우리가 사용량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는 게 있죠. 이게 기본료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상을 사용한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은 변동원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 준변동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준고정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자, 고정원가는 고정원가인데 앞에 준자가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의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빵을 만들 때, 빵을 100개를 만들 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0개까지는 한 사람이 쭉 일정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101개부터 이제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두 사람으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정 원가는 고정 원가인데 생산량이 일정 범위까지는 고정되어 있다가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또 그만큼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러한 원가를 준고정 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 가능성이나 또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나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가 하나씩 그래프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변동 원가, 우리가 아까 전에 생산량의 즉 조업도에 비례해서 원가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변동 원가라고 했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내면 자, 밑에 조업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보시면 총 변동원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변동원가가 어떻게 되냐라는 그래프예요. 자, 보시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우리 총 변동원가도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이 그래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이 X축과 Y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업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단위당 변동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업도가 늘어나도 그거를 단위로 나누었을 때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원가. 고정원가는 우리 생산량에 관계없이 원가가 일정하다라는 게 고정원가고요. 자, 우리 다시 다른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생산량이 있을 때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정원가를 단위로 나누었을 때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정원가에 배분되는 원가는 더 적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 자, 요거는 휴대폰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일정한 조업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이 되게 되면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원가가 주는 변동원가가 되겠고 여기에 오타가 있죠. 총 고정원가입니다. 그래서 총 고정원가라고 여러분들이 고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고정원가. 자, 이거는 생산직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10개 만들 때까지는 한 사람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20개까지 만들 때는 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원가 행태를 보이는 것이 준고정 원가가 되겠고, 여기도 총고정 원가입니다. 그래서 총고정 원가로 여러분들이 오타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가 중 제조 과정에서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우리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것과 간접적으로 추정 가능한 것, 그래서 정답은 2번 직접비와 간접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기출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내는 그림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주어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한 그래프 중에 하나였죠. 자, 요거는 우리가 준고정 원가, 즉 계단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행태는 준고정 원가다 라고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일반적으로 조업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원가 총액이 증가하고 조업도 수준이 감소할수록 원가 총액도 감소하는 원가 행태를 나타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어떤 원가를 물어보는 거냐면, 자, 변동 원가. 변동 원가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기에 보시면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거 어디 있어요? 자, 4번에 있죠. 개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 투입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변동원가는 원재료, 그렇죠? 직접 원재료, 그리고 직접 노무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5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분류를 봤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세 번째,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면 통제 가능 원가, 불가능하면 통제 불능 원가라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결정의 관련성이라고 나왔죠. 자,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 원가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비관련 원가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매몰 원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매몰 원가라는 뜻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서 자, 이미 발생했대요. 그래서 이미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그러한 비관련 원가 중에 하나가 바로 매몰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거래처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거래처에 선물도 보내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거래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서 들였던 그러한 비용들은 이미 과거에 발생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가들이 매몰 원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회 원가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기회 비용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보시면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자, 최대 금액, 자, 그리고 포기한 대안 중에 최대 금액 기회 원가, 자, 다른 말로 기회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나머지 포기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원가를 기회 원가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요 밑에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제조 원가부터 보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모든 원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했다. 그러면 제조 원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고, 자, 이러한 제조 원가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죠. 뭐를 더하는 거다? 직접 재료 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조 원가를 구한다라고 우리가 처음 시간에 봤던 내용이고요. 자, 반면에 비제조 원가라는 거는 당연히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 비제조 원가가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이외에 발생된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라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원가 계산에서 일반적인 제조 원가 요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쭉 보시면, 자, 첫 번째, 제조 원가 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한다. 맞고요. 자, 경비라는 거는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다른 말로 경비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선택하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분류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자, 세 번째, 제조 원가 요소와 판매비와 관리비 요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자, 이런 말은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죠? 자, 틀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조 원가랑 판매비와 관리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가액의 첫 시간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